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4월과 6월 각각 미국 암학회 그리고 임상 종양학회를 앞두고 바이오테크 전반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선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이 3월 23일이니까 4월 8일에 진행이 됩니다. 학회가. 그러니까 대략 한 2주 정도 기간이 남은 건데,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 임상학회가 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죠. 어,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던 이 암학회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은 향후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고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은 국내 참가 기업들인데, 지금 사실 네오 이뮨텍부터 해서 레고캠바이오 또는 바이젠셀, 그 밑으로 한 10개 업체가 넘는 국내 제약사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군들 보시면 네오 이뮨텍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유한양행, 한미약품, 참가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시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지수 추종하는 성격의 수급들 정도만 유출이 되는 그런 정도 상태인데, 이게 왜 지금 아직까지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냐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여기 표에 나온 부분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발표하는 브리핑 내용들이 전임상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관련해서 긍정적인 데이터 값들이 학교에서 전해진다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라든지 이상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참가를 하게 되면 확실히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주어지곤 하는데, 전임상 단계에서는 사실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 역시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기술 수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후보 물질 정도에서 기술 수출이 나오는 정도다 보니까 실제로 규모 단위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암 학회 일정들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의 흐름들은 생각보다 좋지 않음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번 4월뿐만 아니라 6월에도 미국에서 임상 종양학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6월에도 역시 대면으로 좀 학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관심도는 6월까지는 꾸준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 역시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상화 궤도에 오면서 실제로 바이오 업체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저점을 탐색하는 구간에 진입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블록딜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바이오 업계 전반으로 찬물을 끼얹으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바이오테크 기업들 중에서 좀 그래도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들을 뽑자면, 오늘 5% 공략주로 좀 들고 나온 종목인데, 바로 첫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이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 차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시세를 이 시기 때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한 30% 정도 가까이 단기간 좀 시세가 나왔었죠. 그랬다가 다시 기간 조정 구간에 좀 돌입을 한 상태고, 좋은 매수 위치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포착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5% 공략주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한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임상 단계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궤양성 대장염, 즉 시장성이 가장 큰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미 2018년에 대웅제약의 아시아 지역 한정에서 관련한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다국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아시겠지만 현재 궤양성 대장염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죠. 뭐 자가 면역 질환이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만으로도 사실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고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임상이 완전히 3상까지 진행이 되는 걸 관찰하라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시점에서 임상 2상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주요한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리포트 형태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데이터 값들이 전해질 때마다 지난번에 나왔었던 파동, 이 파동처럼 꾸준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궤양성 대장염 파이프라인이 3상까지 완전히 다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위치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외에도 사실 시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많이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소세포 폐암부터 해서 폐섬유증 등 사실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더욱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4월 미국 암학회에도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나가서 브리핑을 또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역시도 모멘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 5% 공략주 첫 번째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고요. 두 번째 5% 공략주는 바로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한미약품을 가져 나오지 왜 한미사이언스를 가지고 나왔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주사죠. 사실 지주사는 제가 선호하지도 않고 실제로 지주사가 사업회사보다 시세가 월등히 분출되는 경우 역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미사이언스를 들고 온 이유는 향후에 한미그룹 자체가 후계구도에 대한 지분 다툼 관련한 이슈가 진행될 요인들이 충분히 잠재적으로 좀 존재를 하는 그러한 상태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미약품의 큼직한 파이프라인들에 있어서 기술 수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미약품의 가장 메인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시 치료제, 즉 시장성이 상당히 크게 평가받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이 올해 기술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열려 있는 상태고, 더해서 포지오티닌, 그러니까 비소세포폐암 치료제가 임상 2상에서 최근에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 안으로 좋은 소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관련한 기술 수출이라든지 또는 임상 관련 호재성 이슈가 발생하면 대부분 사실 시세는 사업회사들이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한미약품이 기존에 2014년, 15년 대규모 기술 수출을 이뤄냈을 때도 원래는 논리적으로 가면 한미약품이 시세를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사이언스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유통 주식수의 관계라든지 또는 주요 주주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지주사 성격의 한미사이언스가 이렇게 먼저 움직임이 발생하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후계 구도에 대한 지분 다툼 관련한 이슈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사업회사인 한미약품보다도 오히려 지금 보고 계시는 지주사 성격의 한미사이언스가 조금은 더 저는 부합한다고 좀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한미약품보다 5% 공략주로 두 번째 종목 한미사이언스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도 부합하는 종목이고 중장기 관점에 있어서도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황 내에서 저는 거의 토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단기 트레이딩뿐만 아니더라도 좀 길게 보신다면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기대 수익이 그래도 높게 책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5% 공략주 첫 번째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그리고 두 번째 한미사이언스 이 두 종목 오늘 5% 공략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테크 관련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향후에 또 6월 주요 임상 종양학회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학회 전에 한 5월 정도에 또 관련한 내용들 좀 다뤄보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가지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